오늘의 주제는 평촌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파트입니다. 평촌은 용적률도 높고 사업성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그동안 재건축이 될까 싶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재건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건축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평촌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파트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평촌에서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곳은 두 군데를 뽑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쉽게 평촌에 재건축된 아파트를 간단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 재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추진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이 될 평촌의 아파트들을 분석하고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 정책과 평촌 신도시입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때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분당, 일산, 중동, 삼본, 그리고 평촌 이렇게 만든 신도시를 의미합니다. 여기 서울 외곽이죠. 서울 외곽에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주변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동안 사실 평촌은 재건축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용적률 때문인데 평촌 신도시 용적률 평균 용적률이 204% 정도 됩니다. 이게 분당이나 일산에 비해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 평촌이 재건축이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좀 품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재건축에 대한 의심 없이 재건축 된다로 방향이 정해지고 있죠. 바로 2023년 발표된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때 내용이 처음 나왔었는데, 이 정부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 수도권을 비롯해서 일정한 면적 이상에 생긴 그 신도시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거는 1기 신도시겠죠. 그리고 드디어 2024년 8월 7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촌을 간단히 알아보면 평촌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인 목련 성경은 35평형이 13억 5천만 원일 정도로 가격이 있는 곳이죠. 1개 신도시 중에서 분당 다음으로 가격이 비싼 곳이 바로 평촌입니다. 평촌의 특징은 학군이죠, 학군. 경기도 최고의 학원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개수로 보면은 경기도 1등이라고 써있죠, 여기. 이 좁은 곳에 303개의 학원이 몰려 있습니다. 학군 중학교 학과는 보시면은 중학교 학군이 거의 전국구예요, 전국구. 여기 이쪽에 학원 섬치도고 특목고 진학률이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학군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서울 강남구랑 평촌이 있는 안양시 동안구 비교해 보면 서울 강남구랑 비교해도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빨간색이 평촌인데, 마찬가지로 분당이랑 평촌 비교해봐도 중학교 학군이 뒤지지가 않죠. 빨간색이 평촌이에요. 빨간색 평촌. 귀인 이런데, 귀인 중학교 이런 데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물론 고등학교는 좀 약하긴 한데 일단 중학교 학군만 보면은 여기 전국구급이다. 최초 개발 당시에 여기 평촌 배치 도면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도면의 범위가 진정한 평촌 신도시의 범위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 지어진 것 중에서 평촌 이렇게 시작하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들은 엄밀히 말하면 평촌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닙니다. 지도랑 같이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겹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면 이렇게 되죠. 네, 겹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여기 큰 도로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구획이 조금 이게 구분하기가 쉽게 돼 있긴 합니다. 이렇게 이쪽이 다 구축 아파트들이고 이 주변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평촌 들어간 거는 사실 진정한 평촌이 아니다. 요 안에 있는 게 진정한 평촌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재건축 추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 이게 사업성 이런 거 분석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보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역세권을 먼저 적었어요. 이게 사실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할 때 역세권을 보진 않았는데,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이게 역세권이면 특별 고밀 개발을 하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 역세권의 정의는 500m 이내니까 이 안에 있는 아파트면 좋겠고, 용적률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200% 이하면 좋겠죠. 평촌의 평균 용적률이 204%니까 200%를 넘는 단지도 있고 200%를 안 넘는 단지도 있을 겁니다. 일단 200% 안 넘는 단지들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도 중요한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은 돼야지 나중에 일반 분양할 때 이렇게 사업성이 나옵니다.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토지 용도는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좋다. 뭐 자세한 뒤에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역세권 말씀드리면은 역세권 중심의 복합 거점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노후기획 도시 특별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역세권 기준이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500m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문서긴 하지만 서울시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500m, 승강장에서 500m. 자, 그래서 평촌의 역세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촌에는 일단 알려진 지하철역이 2개죠. 여기가 4호선 라인인데 이렇게 4호선 라인이 여기가 범계역, 평촌역. 그래서 지하철역이 2개 있었어요. 4호선이 범계역이랑 평촌역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신설역이 생기면서 지하철역이 추가가 되는데 이쪽에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2개가 신설역입니다. 이쪽으로는 저 인덕원 동탄선, 인덕원역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 인덕원 동탄선, 여기 신설역이 여기 생기게 됩니다. 농수산역 사거리 여기. 그리고 이쪽에는 그 월판선이라고 해가지고 월곶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월판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가칭으로 안양종합운동장역 이렇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여기에요. 자, 먼저 4호선부터 보시면 범계역과 평촌역 500m 안에 포함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련, 은하수 뭐 이렇게 샛별마을 이렇게 있고 네, 여기도 있고 평촌역에 자세한 건 뒤에서 또 표로 정리를 할게요. 자, 말씀드렸던 신설역인 월판선 중에서 여기 안양운동장역 이쪽 한번 보시면 여기 아파트들이 보이는데 평촌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샛별 여기 한양 2단지, 한가람 한양 아파트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 요간 보면은 여기에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써있죠. 여기 바로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 대로 기준으로 오른쪽은 의왕이라서 네, 해당이 안 되고 이 왼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꿈마을 써있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양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은 여기 토지 용도에 따라서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뭐 1종, 2종, 3종 이렇게 되어 있지만 3종이 좋습니다. 3종은 2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토지 용도를 한번 볼 건데 토지 용도 보면은 뭐 여기 상업지역 이런 거 빼고 뭐 이쪽 이런 거 빼고 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돼 있어요. 여기. 아무튼 전부 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낮은 아파트일수록 재건축 사업성이 좋습니다. 재건축 시 동일 면적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왼쪽 여기 한국토지공사 용적률 설명 자료인데 여기 대지 면적이 100인데 아파트를 3층을 지으면은 50씩 3층을 한번 지어보면은 합치면 150이잖아요. 이게 대지 면적에 아파트 총 면적을 이렇게 더하면은 150%가 나온다. 뭐 이런 거고. 이걸 재건축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걸 다 부시고 3층짜리를 6층으로 짓는다. 대지 100에 이거 50씩 6층을 지으면은 300이 되죠. 그럼 용적률이 300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3층을 더 지을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애초에 용적률이 낮은 게 좋다. 이게 만약에 1층이랑 2층만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대지 면적 100에 1층, 2층 합친 거에서 100이 됐을 거잖아요. 용적률은 100이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300으로 지으면은 여기 3층, 4층, 5층, 6층, 4층이 생기는 거니까 좀 더 사업성이 좋아졌겠죠. 아무튼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다. 자, 그러면 평촌에서 용적률 낮은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찾는 방법 되게 쉬운데 이 호객노노라는 사이트에서 이 빨간색 탭에 이렇게 용적률 200% 이하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지도에 표시를 해줍니다. 금방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평촌 안에서 이런 아파트들이 용적률 200% 이하 아파트들이다. 자, 평촌 신도시 대지 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적률이 사실은 낮다고 뭐 좋은 게 능사가 아니고 용적률이 낮은데 소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은 이 세대당 대지 지분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또 좋은 예시가 있는데 A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고 B는 12층짜리 아파트다. 어느 쪽이 대지 지분이 클까? 대지 지분은 세대당 대지 지분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면적 안에 세대수가 적어야지 세대당 대지 지분이 높겠죠. 그래서 당연히 A가 대지 지분이 더 높다. 자,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아파트에 1층, 2층, 3층짜리인데 이 아파트의 평수가 20평인데 세대당 대지 지분이 10평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지가 100인데 여기 뭐 10세대가 산다. 이걸 부시고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었는데 20평을 20평으로 준다고 그러면 재건축을 안 하잖아요. 20평을 30평형으로 바꿔주겠다 해서 재건축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럼 기존에 살던 분들은 1층, 2층, 3층에 살았는데 아파트 평수 20평이었어요. 이걸 부시고 다시 지으면은 1층, 2층, 3층엔 다 수용을 못 하겠죠. 면적이 1.5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5층의 절반까지 기존에 살던 분들이 이 면적을 다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남는 게 6층이랑 5층의 절반이 남게 되는데 이걸 일반 분양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비가 만약에 30억에 나왔는데 요거 5층의 절반이랑 6층을 팔아가지고 분양 수입을 뭐 30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20평에 30평을 받을 때 건축비를 다 일반 분양 수입으로 메꿨기 때문에 무상으로 배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높으면 좋습니다. 높으면.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그럼 평촌에서 여기 대지 지분 높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5평 이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요만큼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아파트들이 전부 다 평균 대지 지분이 높은 아파트들이다. 사실 평균 대지 지분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대형 평수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대지 지분이 높습니다. 이 아파트들 전부 다 최소 평수가 30평형대이고 30, 40, 50평형으로 구성된 그런 대형 아파트들,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에요. 이것도 저기 아실이나 호갱 노노에서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건축이 될 평촌 아파트들을 분석하고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역세권, 그리고 토지 용도, 용적률, 평균 대지 지분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평촌은 용적률이 다 200% 전후고 토지 용도도 다 3종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로 보는 거는 평촌은 평균 대지 지분으로 봐야 돼요. 평균 대지 지분, 그리고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요 두 개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되시고, 그런 대지 지분 많은 아파트들이 이게 몇 개가 보여요. 빨간색으로 사실 표시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 1단지와 꽃마을 우성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높고 이게 역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1순위로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도 특별법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겠다.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시범적으로 재건축을 빨리 진행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통합 재건축을 하면 뭐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장점이 있다. 통합 재건축이랑 옆 단지랑 우리 단지랑 같이 재건축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빨간 것이 해드린 여기 성경 1단지, 신동아 9단지 얘네들은 사실 목련마을이라고 아파트 블럭이 가보면은 이렇게 바로 옆 단지예요. 바로 옆 단지들이고 꿈마을도 꿈마을 라이프, 꿈마을 우성 가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단지들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마을을 저는 평촌에서 재건축될 아파트들로 일단은 꼽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목련마을 한번 볼게요. 목련마을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범계역 초역세권이에요. 여기 범계역 초역세권이고 여기 롯데백화점 있고 여기 최대 상권 있죠. 여기 거의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상권입니다. 범계역 상권이. 그 공원 있고 여기 학원가 있고 입지가 정말 좋아요. 여기에 목련마을 이렇게 있는데 전체 블록이 목련마을이에요. 목련마을인데 이 중에서 대단지로 구성된 아파트 그리고 모여져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표에서 봤던 성경 1단지, 목련 성경 1단지, 목련 신동아 9단지, 그리고 동아 8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한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통합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파트 가격 한번 보시면은 40평대가 13억 정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할 때 평당 3,500 정도로 팔아도 아마 일반 분양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입지입니다. 평당 3,500이면은 35평 기준으로 뭐 11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완판이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예요. 평촌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서 일반 분양할 때 잘 팔릴 수 있는 입지다. 그 평균 대지 지분 보면은 여기가 조건이 되게 비슷해요. 여기가 용적률은 글씨가 좀 작지만 목련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86%고 목련 9단지는 207%, 목련 8단지는 208% 조금 차이가 나고 평균 대지 지분 보면은 목련 성경 19.8평, 목련 9단지 18.8평, 목련 8단지 19.4평. 이게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통합 재건축할 때 뭐 이게 이슈가 생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위치는 다 지정을 해줘야겠죠. 목련 성경은 원래 있던 자리, 목련 9단지 원래 있던 자리, 목련 8단지 원래 있던 자리 뭐 이렇게.
그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할 때 싸움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목련마을 중에 여기도 있습니다. 6단지, 7단지. 여긴 역세권은 아니지만 범계역에서 이 자체로 사업성이 나올 거예요.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특히나. 입지는 사실은 여기 범계역 초역세권이 방금 말씀드린 요 블럭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공원 가깝고 학원가는 특히 뭐 바로 앞입니다. 길 건너면은. 그래서 평촌 분들 중에서 여기에 가까운 여기 블럭보다 여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여기도 통합 재건축을 하면은 가능성이 높다. 대형 평수로만 여기 구성이 돼 있어서 가격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보다 뭐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습니다. 여기 특히 학원가 바로 앞에 있는 우성 7단지 40평대 14.5억. 요것도 일반 분양하게 되면은 평당 3,500만 원 이상으로 팔아도 팔릴 만한 그런 입지다. 조건 비슷해요, 두 개 아파트도. 이게 대형평형 구성돼가지고 용적률 보면 207, 209 이렇게 돼 있고 평균 대지집은 19.7, 평균 대지집은 21.6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비슷하다. 또 다른 아파트는 여기 평촌역에서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 꽃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꽃마을 있어요. 꽃마을에 요것도 사실은 블럭 다 꽃마을인데 블럭을 나누기도 해서 이쪽은 가지고 귀인 뭐 마을 뭐 여기는 민백 블럭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합니다. 그냥 귀인이랑 민백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어쨌거나 전부 다 꽃마을이다. 여기 농수산물 사거리 여기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와서 여기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초역세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500m 안에 다 들어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 30평대가 11억 정도 하고 40평대가 12억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목련보다 10% 정도 싼 가격이긴 합니다. 이 지분 한번 보면 지분이 엄청 높아요. 다 여기도 20평, 뭐 21평, 뭐 17평, 19평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평균이 다 19평, 20평 정도 됩니다. 용적률도 다 200 전후기 때문에 여기도 뭐 조합 여기 라이프 아파트랑 뭐 현대 아파트랑 너네 땅이 많고 뭐 우리 땅은 적고 뭐 위치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통합 재건축을 하게 돼도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몇 개 더 알아보면은 기타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월판선 종합운동 장역 근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파트들 중에서 PC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PC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리모델링이 안 되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성이. 근데 여기는 평균 대지 지분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용적률도 사실은 뭐 이렇게 높은 편이고 평촌 전체가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월판선 생기고 주변 아파트들 여기 신축 아파트 생기거든요. 나중에 뭐 이 아파트 가격이 엄청 높아지면은 여기 있는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되겠죠. PC 공법 아파트도 보시면 좋다. 참고로 또 보실 때가 여기 샘마을이라고 또 있는데 여기 평촌 신도시에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여기를 지나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단절된 느낌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가 옛날부터 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 대한여자중학교나 대한중학교나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가 되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여기 아파트들도 조건들이 다 비슷해요. 평균 대지집은 20평 전후고 용적률 200% 전후기 때문에 통합 재건축을 진행해도 이렇게 이슈가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앞서 말씀드린 목련이나 꽃마을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분양으로 팔았을 때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요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꽃마을이나 목련마을 쪽이 먼저 더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파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샘마을도 물론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촌에서 재건축될 아파트로 일단 두 군데를 뽑았어요. 그래서 목련마을 1단지, 9단지, 8단지 그리고 꿈마을 이쪽 전부 다 이거를 꼽았습니다. 자, 평촌에서 재건축 아파트 두 곳을 뽑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역세권이면서 평균 대지지분 위주로 일단 골라 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호객노누라는 사이트나 아실에서 평균 대지지분 그냥 15평 이상으로 검색을 하면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평촌에서 재건축될 아파트를 확인해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